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모든 돈벌이 기업을 다 독점하고 있어요. 이 기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60년생 전직 KGB 출신 사람이에요. 몰도바에서 급격한 이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함께하고 계신데요.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진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역시 러시아의 침공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악연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또 이 무장을 계속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알파고 신하 씨 아시아인 편집장이 최근 그 나라들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해서요. 자,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네. 러시아 군인들도 만났어요. 러시아 군인들도요? 사람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네. 분쟁 지역까지 갔어요. 바로 거기가 몰도바겠군요. 네, 몰도바예요. 그러니까 몰도바가 정말 특이한 게 아니 그 안에 이 몰도바가 분명히 이 독립 국가인데 러시아 군인이 아예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몰도바의 주된 민족이 루메니아족이에요. 그래서 몰도바는 항상 우리는 루메니아랑 독립해야 되는데 이런 나라예요. 국기도 보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 루메니아 국기 가운데에다가 예전에 몰도바에 있었던 건국의 그 도장 같은 상징이 있어요. 그 황소하고 덕수리. 그걸 딱 중간에 넣으니까 생긴 국기는 몰도바예요. 소련 시절 때 들어왔던 러시아 분들하고 우크라이나 분들이 땡깡을 부리고 여기는 아직도 공산주의예요. 소련은 붕괴했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뭐 없어진 건가? 아니에요. 하고 이제 거기서 나라를 만들었던 거는 트란스니스트리아예요. 아니 남의 나라 안에서 나라를 다시 만들다는 건 진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아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공산주의에 배신하냐. 소련이 붕괴됐다고 해서 공산주의 죽은 건가. 난 소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트란스니스트리아 가보시면 인구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생각하시면 돼요. 루메니아 쪽, 우크라이나 쪽, 러시아 쪽이에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러시아 군까지 오게 된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거기 러시아 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 몰도바하고 우크라이나는 붙어 있고 딱 거기 중간에 군이 있으면서 지중해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벨라루스, 폴란드, 소련 부대는 너무나 전략적인 부대였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몰도바 중앙 정부가 거기 있는 러시아 군인들한테 좀 이제 나가시죠 했는데 이 사람들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89년에 공산화를 벌였던 나라들의 모습들도 텔레비에 나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를 버리지 말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은 우리는 공산주의로 갈 거고 이 몰도바 공화국이라는 자본주의에 빠진 이 나라도 싫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이 몰도바는 가서 루메니아랑 붙을 건데 루메니아랑 붙으면 우리는 생 소수민족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걸 싫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른 나라를 만들 거야. 어차피 군사력도 있고. 근데 궁금한 건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너무 위험하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러시아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다. 너 한국 여권으로 이렇게 중동 얼굴로 들어가면 사람들 너를 바로 간첩으로 잡을 거다. 여권 가짜 아니야? 이러면 어떡해요? 한국 여권 아니 간첩으로 좀 간첩으로 몰아낼 수도 있다 했는데 저는 용기를 내고 들어갔죠. 버스가 있어. 버스 타시면 버스 타고 버스 타고 갔는데 러시아 군인들 저보고 너 누구냐고 했어요. 저도 이제 고프로가 있었는데 제가
제가 유튜버예요. 저 코미디언이에요. 했거든요. 네. 사람들이 제 채널을 보고 제가 예전에 했던 코미디 공연들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 너 웃긴 사람이네 하고 제 채널을 저 구독도 하고 네. 그리고 저한테 팜플렛을 줬어요. 러시아 여기 분이지? 트란스니스트리아 좀 제대로 홍보하라고. 네. 오히려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대우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진짜 그 국경쯤에 오면 거기 어마어마하게 검열을 해요. 네. 군인들도 있고 러시아 군인들도 있고 다 와서 일일이 다 봐요. 이제 그 주민집 같은 거 있거든요. 네. 이제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인지 아니면 몰도바 사람인지 몰도바 사람이면 여권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다 이거군요. 예,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들어갈 때는 러시아 군인들하고 트란스니스트리아 군인들의 검열을 받았는데 다시 그 지역을 떠나고 몰도바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왜냐하면 몰도바 입장에서는 거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분리주의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지 나라가 아니니까 들어갈 때 심사가 있는 거지 나갈 때는 심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심사하면 결국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몰도바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몰도바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제 중간지간에 협상을 해야 되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안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트란스니스트리아 들어갈 때는 여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국 영토인데 왜 뭐가 여권으로 들어가고 와야 돼? 아니 우리나라 땅에 만약에 뭐 남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진짜 몰도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진짜 화도 나고 진짜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하죠. 큰 문제예요. 이건 지금 몰도바에서 제일 큰 문제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예요. 그러면 몰도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트란스니스트리아가 골치 아프지만 또 하나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할 때 핑계가 돈바스였던 것처럼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또 핑계 대서 러시아가 또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트란스니스트리아뿐만 아니고 몰도바의 그 국내 정치까지는 러시아는 개입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 있냐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도바는 이제 루메니아랑 통일할까 말까라는 그런 과제가 항상 코앞에 있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루메니아 민족주의가 있는 애들은 야, 빨리 우리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짜서 이 루메니아랑 통일하자고 하고 근데 좀 약간 러시아의 좀 약간 향기가 있는 소련의 향기가 있는 시민들이거나 아니면 소수민족들 그 루메니아 안에는 또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자치구 또 하나 있어요. 가가우지아이라는 돌골 계통 사람들의 지역이에요. 오, 정말 복잡한 구성을 하고 그래서 있네요. 어떻게 보면 자치구 특유에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 통일하지 말자 루메니아란. 왜냐면 통일되면 그 사람들은 소수민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자치구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항상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이제 항상 러시아는 통일을 반대하는 그래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 동시에 친 EU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 EU도 그걸 원해요. 빨리 이 몰도바를 우리는 EU 안으로 끌어당기자. 그래서 EU도 몰도바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몰도바 안에 있는 정치 이제 분단을 보시면 친 EU인가 그리고 통일을 원하냐 아니면 통일을 반대하고 친 러시아인가 그러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권을 잡았던 대통령이 이고르 도돈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친러시아였어요. 근데 이 사람 때는 몰도바는 진짜 친러시아의 끝방왕까지 갔어요. 러시아가 시킨 일을 다 해줬어요. 어느 정도라면 튀르키예하고 러시아 사이가 좋잖아요. 몰도바에는 반정부 인사들이 있었어.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몰도바판 알파고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연장 없이 다 잡아서 튀르키예에다 넘겨줬어요. 야, 영장도 없이요? 예, 야, 진짜 심한데? 다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2020년 때는 이제 정권이 교체됐어요. 다시 친 EU, 로마니아랑 통일하자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분이 예를 들면 몰도바판 알파고의 가족들한테 배상금도 줬고 아 우리가 니네들 남편은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 대통령 이고르 대통령 상대로 수사를 착수시켰죠. 반역죄. 넌 어떻게 러시아의 심부름을 그대로 내? 너 나라 대통령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체포됐어요. 체포됐고 다음에 이제 수사 다 받았는데 지금 그 사람 어떻게 된지 잘 모르고 있어요. 뭐 중간에 튀르키예 들어갔다 나갔다는 설도 있긴 한데. 그래서 러시아는 기분이 너무 나빠요. 니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애국적인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한테 예의를 안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냐. 애국적인 우리 러시아한테는 애국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진짜. 아 러시아는 왜 자꾸 우리나라 정치에다가 이렇게 관여를 하냐라고 하고 있고 이제 그때 러시아는 대놓고 그 수사 때는 뭐라고 하니까 그때 몰도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었는데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플러스 이 대통령 문제까지 세트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우리 자국 안에는 걔네들이 군인이 있긴 있어. 러시아군이 내 땅 안에 네. 있어. 야, 이거 진짜 스트레스인데. 근데 또 이게 궁금합니다. 몰도바 안에서의 정치 지형도 특이하지만 트란스니스트리아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루마니아계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 참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왜 내가 여기에 살아? 나는 루마니아계인데 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 안에서도 또 일종의 그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러시아 싫어 할 이럴 수가 수 없어요. 있거든요. 예. 그건 지금 말로는 공산주의 국가라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는 왕국이에요. 이마트처럼 아니면 세븐일레븐처럼 어디나 가면 있을 법한 마트가 있어요. 네. 그 마트 이름이 셰리프이거든요. 네. 이 셰리프라는 이름을 까먹지 마세요. 셰리프는 이제 미국에서 그 옛날 경찰을 의미하는 그 단어잖아요. 네. 이렇게 별. 그래서 그 로고도 별이에요. 오. 이 셰리프는 동시에도 어떤 거냐면 몰도바에 제일 잘 나간 축구팀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어떻게 보면 몰도바 일부이니까 트란스니스트리아 축구팀이 몰도바 국내 리그에서 뛰고 있거든요. 이제 FC 셰리프라는 축구팀이 있어요. 네. 그 마트 셰리프라는 마트 기업하고 이 축구팀 같은 기업인데 이 기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60년생 전직 KGB 출신 사람이에요. 아. 이제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트란스니스트리아 KGB 대원으로 있었는데 이제 거기 나라가 돼버리니까 이분들 자기 인맥을 써가지고 이제 기업 쪽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트란스니스트리아판 푸틴처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모든 돈벌이 기업을 다 독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이제 책임자처럼 보시면 돼요. 그 아랍 왕들 있잖아요. 네네. 뭐 카타르 왕 아니면 두바이 왕.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웬만한 건 다 이 사람 관리하고 있고 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따로 있어요. 야, 여기 좀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서 몰도바 사람들이 더욱더 걱정이 많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월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1년 이걸 맞아서 연설을 했을 때 몰도바를 콕 집어서 지지를 약속하는 언급을 했더라고요. 아니, 다음 타깃이 몰도바예요. 러시아 다음 타깃이. 그리고 제가 거기 있을 때도 몰도바 국방부 장관이 들어갔다 나간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제가 루메니아 갔다가 다음에 몰도바 갔었는데 또 자꾸 몰도바 국방부 장관은 우리 형제 맞지? 네. 우리 형제 나라 맞지? 네. 누가 들어오면 너도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메니아는 지금 나토 국가예요. 네. 그래서 몰도바 사람들은 빨리 우리는 루메니아랑 통일해야지 우리도 나토 국가가 되고 나토 국가 되면 이제 러시아는 옛날만큼 이제 갑질하지 않을 거다. 잘 안 되겠죠? 항상 그렇듯이 뭐 핀란드나 뭐 아니면 스웨덴 아직도 가입도 힘든데 EU에 가입하는 것도 어렵고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다 쉽지 않을 텐데 심지어 루마니아하고 몰도바가 합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은 쉽진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몰도바 인구는 지금 300만 명 안 되거든요. 그 중에 거의 100만 명이 지금 루마니아 이주 국적자예요. 왜냐하면 몰도바 사람이라면 너무 쉽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주제랑 좀 약간 똥 떨어진 말이긴 하지만 우리 지금 북한이란 통일을 가지고 논의하잖아요. 네. 딱 우리가 공부할 만한 사례이거든요. 네. 지금 북한에 있는 그 노동당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바로 북한이랑 통일되는 거예요? 어렵죠. 지금 보세요. 몰도바도 지금 소련 밑으로 빠졌는데 통일 못 하잖아요. 네. 거기 독재자도 없는데. 네. 그리고 오히려 거기는 정권이 통일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몰도바하고 루메니아를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하여튼 이제 이분들은 뭐 통일이 어렵지만 쉽지도 않은 거 뭐냐면 몰도바 경제가 러시아 경제를 너무 얽혀설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루메니아에서는 우리는 택시를 쓰려면 뭘 써요? 우버를 쓰잖아요. 몰도바는 우버 없어요. 그리고 루메니아에서는 스타벅스 있어요. 몰도바 가보시면 스타벅스 없어요. 몰도바에 있는 기업들의 거의 가반이 러시아계 기업들이에요. 루코일도 여기저기 있었고 네. 그리고 택시도 얀덱스로 부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루메니아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몰도바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 좀 약간 러시아에 너무 얽혀설켜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국과 서방 그리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대결장에서 몰도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목해야 되는 그거 이제 거기서 지금 기업들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열심히 이제 외국 기업들이 와서 좀 약간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 또 이제 그 농산물이 엄청 싸거든요. 제가 제 친구들이 튀르키예 친구들이 거기서 다 농산물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몰도바에 있는 그 야채들하고 고기들을 엄청 싼 값에 토마토를 사가지고 외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는데 이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서 몰도바에서 급격한 이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그럴 때 이제 새로운 구멍들이 생길 건데 우리는 그 구멍들을 채우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아직도 아시다시피 몰도바에 우리 대사관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거기를 루메니아 대사관을 통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몰도바 대사관이 없어요. 대사관들을 좀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직접 현장에 가서 몰도바 상황까지 이렇게 일자 르포처럼 전해주셨습니다. 자, 알파고 신하 씨 편집장과 함께 박종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